자, 이 오늘 할 부분은 말이죠. 제곱근의 계산이 무리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무리식에 관련된 부분이고, 원리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원리까지 설명할 거 없을 것이고, 기본적인 것들이나 여러분들이 갖다 계산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A를 갖다가 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루트를 취했어요. 지금 루트라는 것은 말이죠. 2분의 1승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2승을 한 다음에 2분의 1승을 했어요. 그럼 A 됩니까? A가 설령 음수였다 할더라도 일단 A를 먼저 뭘 했어요? 제곱이라는 연산을 먼저 한 겁니다. 제곱이라는 연산을 했으니까 음수도 일단 뭐가 됐어요? 양수가 돼버렸죠. 그러면서 거기다 다시 루트가 붙었다 보니까는 다시 뭐예요? 그 값이 2분의 1승이 된 꼴입니다. 그러니까 연산이 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A는 이 값은 일단 뭐예요? 양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뭐가 된다고? 절대값을 취해야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3제곱근 A의 3승이 되는 겁니다. A를 3승했어요. 3제곱 해봤자 A가 설령 음수였다 하더라도 홀수 제곱근 해봤자 여전히 뭡니까? 음수입니다. 특별히 양수가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다 다시 몇 승을 했어요? 3분의 1승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된다고? A 자기 자신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A 4승을 뭐 했어요? 4제곱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마찬가지로 A를 4승 짝수 제곱승 했으니까는 값이 뭐가 됐어요? 일단 양수가 됐습니다. 그걸 갖다 다시 4분의 1승을 했다 보니까 뭐가 되더라고? 절대값 A가 됐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트 A를 뭐 하게 되면 제곱하면은 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연산을 먼저 하는 겁니까? 루트라는 연산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제곱은 A의 부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제곱과 루트만 떨어져서 뭐가 되더라고? A가 되더라.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루트를 두 개로 쪼갠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루트 AB가 있습니다. 루트 AB를 두 개의 루트로 쪼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쪼개지는데 어떨 때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붙을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까? A도 B도 둘 다 0보다 뭐 하게 되면 작을 때는 하나의 루트를 두 개의 루트로 쪼갤 때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가 붙더라는 얘기입니다. 원리를 설명하게 되면 사실 복소수까지 설명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원리까지 사실 필요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원리까지 필요 없고 이렇게 되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루트 A분의 B 하나의 루트를 갖다 두 개로 쪼갤 때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된 놈은 마찬가지로 루트 A분의 루트 B로 쪼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마이너스 루트 A분의 루트 B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억하셔야지 이건 어떨 때입니까? 분모는 0보다 뭐하고 작고 분자가 0보다 뭐예요? 크거나 같을 때. 뭐 등호는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때 하나의 루트를 두 개 루트로 쪼개면 마이너스가 붙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말이죠. 자, 책에 있는 문제 먼저 풀어볼까요? 자, 3번 문제 보세요. 3번. 자, 3번을 보랬더니 아그야 3번을 보랬더니 이 새끼가 선생님 무리방정식이네요. 제가 또 한 무리방정식 합니다. 일단 무리방정식을 풀려면요 루트를 없애야 되고 그 양변을 뭡니까? 제곱해야 됩니다. 지랄을 하고 자빠졌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잘 보니까 이거 하나의 루트죠. 하나의 루트를 두 개의 루트로 쪼갤 때 뭐였더라고요? 옆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네요. 그러면 하나의 루트를 두 개로 쪼갤 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말은 분모인 x는 0보다 뭐하고? 작고 분자인 x 플러스 1의 값은 0보다 뭐다 크거나 같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와 0보다 작다 같다 짬뽕하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인 x가 취하는 범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가끔가다 또 삼각함수에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루트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코사인 세타분의 루트 사인 세타다. 이렇게 또 표시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표시했을 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의 루트를 두 개로 쪼갰더니 마이너스가 붙었다고요. 그 말은 분모는 뭐라고?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든가 크거나 같았다는 거라고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았더라고요.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았으니까 코사인은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부호가 양수고 2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부호가 음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사인 세타는 뭐가 되고 있어요? 양수가 되고 있죠? 사인은 몇 사분면에서?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양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세타는 몇 사분면? 2사분면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으면은 세타가 취하는 범위가 2사분면이다. 즉 2분의 파이 90도보다는 크고
뭐 180보다 작다. 2, 4분의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무리방정식이 아니고 x가 취하는 범위를 갖다 알려주는 겁니다. 이 범위일 때 다음의 값을 간단히 하셔 한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니까 절대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벗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x 플러스 1은 x가 졸라 작아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여기다 1을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그러니까는 절대값은 뭡니까? 양수고. 벗겨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네요. 값은 얼마가 된다? 1이다. 1 정도 됐겠죠. 사실 실질적으로 요 정도 내용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내용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뭐 이것도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2번 문제 같은 것도 볼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3-x를 제곱한다면 거기다 뭐가 취해졌어요? 루트가 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곱과 루트가 취해졌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절대값이 붙을 거라고요. 거기에 절대값 4-x 이렇게 생겼네요. x가 취하는 값이 4보다 크죠. x가 4보다 크니까 절대값은 아니라 양수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절대값 벗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이때는 x가 4보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x가 4보다 크니까 이것도 절대값 아니라 음수네? 그냥 문제가 왜 이래? 절대값 아니라 음수니까 벗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x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간단히 하니까 뭐가 된다? 2x-7을 나타내고 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 계산을 해보시기 바래요.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루트 정도가 들어간 것들의 계산 관련된 문제를 지금 뽑아봤는데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참 좋은 문제입니다. 왜 좋은 문제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만큼의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책에서는 이 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풀이는 말이죠. 제가 푼 풀이가 아니고 다른 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동영상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있던 풀이들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나의 관점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옮겨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 때 그 해답에 있는 풀이처럼 풀었어요. 해답에 있는 풀이 한번 보세요. 해답에 있는 풀이 맞습니까? 해답에 있는 풀이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학능력 시험을 보면서 특히 나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암기해야 되나? 이게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란 직선입니다. 요 점이 가령 x1, y1점이에요. 그럼 x1, y1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하면 거리를 지금 10나부분 가서 설명하긴 할 거예요. 그때 가면은 거리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바로 뭐가 되고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x 대신에 x1, y 대신에 y1을 집어넣어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게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3월달이나 4월달에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서울교육청 모의고사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출제를 합니다.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을 출제를 해요. 그러면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진짜로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이라든가 원상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만이 문제를 가장 풀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은 필요 없이 기본적에서 닮음이라든가 아니면 원에서의 기본적 성질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 한 문제가 지금 나타내 주더라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으로 봤을 때 나형에서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외워야 되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러면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같은 경우도 출제자가 출제를 할까? 좀 안 할 것 같나? 이 새끼 나한테 완전히 세뇌된 거야 이거 지금. 완전히 수원을 무시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도청 소재지야 이 새끼야 수원. 좋습니다. 보는 거예요 10번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2n승분의 1에 대하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사분면을 지나는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an, 0이라고 할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을 계산하시오가 바로 문제입니다. 선생님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지 않습니까?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출제자가 기울기가 여기서 뭐였었어요? 마이너스 1이었었어요.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라면 그런 공식을 이용해야 될 겁니다. 근데 출제자는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놓은 게 아니라 기울기를 마이너스 1로 놨어요. 마이너스 2로 놓은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는 사람은, 선생은 이 문제를 갖다 벤치마킹 하면서 기울기를 뭐로 한다고? 마이너스 2로 바꾼다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그런 공식을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겁니다. 즉 여기서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은 뭐라고요? 1도 한바라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2n승분의 1. 일단 여러분들은 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원을 표준형으로 바꾸셔가지고 원을 xy 평면상에 그릴 수 있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입니다. 중심이 얼마고?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을 그리려면 이 원을 이런 형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시면 되겠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루트 2n승분의 1. 그거에 뭡니까?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결국 얘는 뭘 나타내냐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의 n승인 원을 나타낸다고요. 그래서 얘를 지금 그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루트에 지금 계산해서 지금 상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걸 그릴 것 같으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이거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요점의 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루트 2분의 1에 뭐예요? n승, 제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긴 원에서 1사분면을 친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직선은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생긴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요. 그거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된다고요? an, 제로가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a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전부 다 더하시오가 바로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갖다 풀기 위해서는 지금 an과 루트 2분의 1 n승과의 상관관계만 만들어내면은 an을 n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출제자는 이거였었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그 직선이 x축과 만난 x절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an으로 놔라. 이렇게 풀어 쓴 거였었어요. 근데 실질적 출제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요. 자, 이게 기울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직선입니다. 그럼 이게 x축과 이런 각도, 이게 몇 도가 되는 겁니까? 45도가 되겠네요. 45도가 되니까 이 삼각형은 바로 한 변의 길이가 1대 루트 2. 뭐가 된다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요. 이해하십니까? 또 여기서 접점을 딱 내리면 이것도 뭡니까? 직교하겠네요. 다시 이 삼각형 또한 뭐가 되는 겁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왜? 여기가 직각인데 45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이가 1대 루트 2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까지 길이가 바로 뭡니까? 원의 반지름이잖아요. 원의 반지름인데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었어요? 루트 2분의 1에 뭐였어요? n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죠? 이 길이는 1대 루트 2가 되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배가 된다고요? 루트 2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an의 값은 루트 2분의 1의 n승을 몇 배 한 거? 루트 2배 한 만큼이 바로 an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풀으려는 문제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뭐요? n승을 구하는 거가 될 거라고요. 자, 이거 무슨 셀입니까? 이거 등비셀이네요. 등비셀 1항부터 무한대까지 더했으니까 수원 시간에 배우죠? 무한 등비곱수입니다. 자, 무한 등비곱수의 값은 뭐가 됩니까? 1-공비분의 초항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값은 1-공비. 공비는 n의 미치 공비입니다. n의 미치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 루트 2분의 1분의 초항이 되는데 초항은 n에다 1 집어넣은 게 초항이에요. 1 집어넣으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1이 생겼겠네요. 요 계산을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무리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라고요. 자, 일단
번분수 형태니까 번분수를 갖다가 일반적인 분수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 루트 2 곱했어요. 분자 분모에 루트 2 곱하면 뭐가 됩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를 뭐 하셔야 돼? 최종적으로 유리화 하셔야 되네요. 자, 유리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유리화를 왜 하는 거냐면 말이죠.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유리화를 하면 계산이 편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분모는 유리수로 표현하자고 한 거예요. 가령, 루트 2분의 1이 있더라 이거예요. 루트 2분의 1. 루트 2의 값이 한내, 두 한내. 이렇게 나가는 비순환소수 무리수입니다. 그럼 루트 2분의 1의 값을 계산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한내, 두 한내. 이렇게 생겼죠? 나누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1 쓰고, 왼쪽에다 뭘 써야 돼요? 한내, 두 한내. 이렇게 쓰셔야 되네요? 계산하니까 0. 붙고, 7 하면, 7이든 7, 7, 4, 28,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자리 계산하는 것도 시간이 허벌나게 걸리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 값은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이 루트 2배를 내줘도 값의 변화는 없지 않느냐. 근데 이렇게 되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이고, 이건 2분의 한내, 두 한내가 되니까, 여기가 1.4 한내, 두 한내 쓰고, 덜 써도, 여기는 2 하나밖에 안 쓰면 되는 거니까, 0. 하면 7 하면은 뭐예요? 1, 4. 1단 계산할 수 있네요. 아까는 한 자리 계산하는 것도 장난이 했지만, 이런 말이 여기가 숫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계산하기가 어렵더라고, 쉽더라고요. 이런 요인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분수식에서는 분모를 무리수를 남겨놓지 않고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갖다 적당한 조작을 가해서 유리수로 바꾸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유리화시킨다라고 하죠. 그렇죠?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유리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있었어요.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분자분모에다 뭐 곱하면 됩니까? 루트 3 플러스 루트 2. 이유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루트 3을 가령 A로, 루트 2를 뭐로? B라고 놓는다면, 이건 지금 뭡니까? A 마이너스 B분의 1이죠. 유리수가 되려면,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제곱이 돼야 됩니다. 유리수가 되려면 얘도 뭐가 돼야 돼요? 제곱이 돼야 돼요. 그럼 A 마이너스 B에다가 뭐를 곱해야 A도 제곱되고 B도 제곱된다? A 플러스 B. 바로 여기에서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바로 유리화는 이론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게 바로 유리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유리화를 갖다 설명하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제가 한 짓은 여러분들 개무시하고요. 수학능력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쓸데없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나 알아야 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리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리화 들어가기 위해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의 분자분모에 뭐 곱하라고? 여기 부호가 뭐예요?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를 분자분모에 곱해라 라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는 알 필요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우리한테 지금 이유가.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답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무리수로 되어 있는데 이 빈신 새끼가 유리화를 할지 모르면 이게 답이거든? 근데 보기에 답이 있어 없어?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있더란 얘기죠. 그래서 유리화를 가르칩니다.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자분모에다 뭘 곱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을 분자 분모에 곱하라고요. 분모가 A-B A 플러스 곱했으니까 뭡니까?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뭐야? 2 빼기 1. 있으나 만화니까 분자는 뭐가 돼요? 루트 2에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2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자, 만약에라도 진짜 심해가지고 유리화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을 통해서 유리화를 배우시기 바라는데 사실은 말이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리하겠습니까? 뭐겠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겠어요? 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아야 될 것이냐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에서 쓸데없이 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사의 방정식 같은 공식을 외우라고 외우지 말라고요. 외우지 말라고요. 만약에 진짜 미친 척해서 가형 학생들은 수투 부분에 지금 포물선과 타원과 쌍곡선이 나옵니다. 바로 원을 갖다가 원하고 거의 뭐 친구예요, 친구 걔들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관이 돼가지고 원을 암기한다는 모르겠지만은
굳이 나형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든가 기타 공식들을 외우실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 8월 9월쯤 가지 않습니까? 그럼 쟤네 써줘요. 써줘. 어디 써? 지선 공식. 아까 지선 공식 썼죠? 써줘요. 한번 쓰고 한번 외워봐. 그러면 그때는 뭐 돼요? 그냥 스스로 외워지게 돼. 근데 지금은 말이죠. 수험 공부를 막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막 시작하고 있을 때 막 십가와 십락 공식 때문에 막 들어가게 되면은 정신이 산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원의 기틀을 딱 잡으시고 나면은 그때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필요한 십가와 십라의 내용들은 그때 하나씩 하더라도 크게 어렵다든가 무리가 가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풀이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이라든가 원의 접선 공식이라든가 등을 이용해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풀긴 하지만은 출제자의 의도는 이렇게 풀으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1대1대 루트인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나 1대2대 루트 3인 한 각이 뭐예요? 60도인 직각삼각형.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원하는 것이지 공식화시키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리화를 하면서 10번 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아까 풀었으니까 이제는 14단원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14단원 넘어갔어요. 14단원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유리화예요. 표현은 유리화. 사실은 유리화가 아닌데 우리가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유리화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내용은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수원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지금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원에서도 그렇고 수투에서도 그렇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극한 계산을 하시오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앞에가 만약에 3차식인데 뒤에가 만약에 2차식이었어요. 다항함수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나 다항함수의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하여튼 다항함수에서는 그 극한값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차수가 가장 높은 놈이 극한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수원 시간에 배우죠? 그러니까 앞에 놈이 3차인데 뒤에 놈이 2차예요. 3차의 부호는 뭐고 플러스인데 2차의 부호는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됐다면 2차는 전체 극한에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못 미쳐요. 있으나 이 부분은 만합니다. 결국 극한값은 뭡니까? 무한대인 거죠. 반면에 앞에가 만약에 3차인데 뒤에가 만약에 4차였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차수가 4차가 더 크죠? 앞에 놈은 극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 답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에 놈도 차수가 2차인데 뒤에 놈도 차수가 뭐가 되면 2차가 되면 이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을 해봐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가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인데 거기에 최종적으로 뭐가 붙어 있어요? 루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식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차수를 따지면 1차하고 마찬가지인 꼴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도 몇 차고 1차인 꼴이고 뒤도 뭐예요? 1차인 꼴이다 보니까 앞에 놈과 뒤에 놈의 차수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값을 계산해봐야 알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계산을 못하는 주된 요인이 뭐 때문에 못하냐면 얘한테 뭐가 붙어있기 때문에 루트가 붙어있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루트만 없애줄 수 있다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 떠오른 게 바로 뭐냐면 유리화 공식이었었어요. 자, 유리화에서 분모에 루트가 들어있을 때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했던 인수분해 공식이 뭐였었습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를 갖다가 똑같이 이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게 아니죠? 원래 분모는 뭐예요, 지금? 분모는 1이니까 원래 분모가 유리수예요. 그러니까 유리화란 표현은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하죠. 그건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게 아니고 분자에 있는 루트를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자에 있는 루트를 없애겠어. 분자 분모에 뭘 곱한다고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4 플러스 n을 똑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분자 분모에 곱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모는 뭐가 되고 루트에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4 플러스 n이 되고
분자는 a-b에다가 a 플러스 곱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죠. 뭐가 됩니까? 루트가 없어져서 앞부분이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4가 되고 뒤가 빼기 n제곱이 됐겠네요. 그러면 이제 루트가 없어졌죠. 자, 그러고 보니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분모 몇 차요? 1차입니다. 얘도 몇 차요? 1차. 1차분의 1차의 극한이니까 우리가 수원 시간에 배우죠? 분모 1차의 개수 얼마입니까? 1. 얘 개수 얼마입니까? 1. 그래서 얼마예요? 여기가 2분의 개수 얼마입니까? 6에 대해서 값을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자, 유리화라는 표현은 좀 거시기 하지만은 그냥 이것도 유리화라고 우리 그냥 통칭합시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어디서 나오냐면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무한급수에서 나옵니다. 무한급수. 우리가 어저께 수열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어요. 수열합에 설명했었을 때 무한급수의 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이거 있었었죠?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를 취하고 극한을 취하면 그게 바로 무한급수입니다.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를 풀어야 되는데 얘를 풀기 위해서는 일반항 ak가 몇 급수니? 아니요. 첫째가 뭐 있었어요? k제곱 k3수. 그리고 둘째가 뭐 있었어요? 등비수열. 셋째가 뭐 있었습니까? 이항분리였었어요. 이항분리 중에서도 사실 종류가 몇 종류 있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분수식. 두 번째가 무리식. 두 번째 뭐라고요? 무리식. 그럴 때, 무리식일 때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여기가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분모를 유리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유리화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항을 몇 개로? 두 개로 찢어 밝히는 게 목적이에요. 항이 두 개로 찢어져서 앞에 넣는 부호가 뭐고 플러스고 뒤에 넣는 부호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중간에 값이 왕창 없어져서 앞에 몇 개, 뒤에 몇 개 하면서 값이 계산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자체는 지금 항이 몇 개밖에 없다고요? 하나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트 k 플러스 2분의 1 여기다가 분자 분모에 뭘 곱하면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거 지금 a 플러스 b다 a 마이너스 곱해서 a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됩니까? k가 되는데 뒷부분은 뭐가 돼요? k 플러스 2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k와 여기 있는 k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은 개수니까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이 몇 개로 쪼개지더라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더라고요. 이때는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려고 했던 게 목적이 아니었고 항을 몇 개로? 두 개로 쪼개서 이항분류를 시키려는 게 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을 때 얘도 뭐라고 얘기하자고요? 이런 것도 유리화라고 얘기를 하자고요. 아시겠죠?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원래 10가에서 유리화를 하는 이유가 아까 나눗셈 계산 있지 않습니까?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간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하는 게 원래는 목적이었었어요. 하지만 수원에서 유리화를 하는 목적들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부러 분모를 갖다가 무리수를 만들어버리든가 아니면 항을 두 개로 이항 분리시키기 위해서 유리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수원으로 따지면은 자, 1번에 있는 것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유리화 시키든가 아니면 이런 거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통분시키면 되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보자. 자, 일단 분수식을 하나의 분수로 만들어서 통분해야 되겠죠. 통분하려면 이거와의 뭐예요? 최소 공배수를 분모로 만드셔야겠네요. 최소 공배수가 바로 뭡니까? 루트 21 플러스 루트 5 곱하기 루트 2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얘는 원래 분모가 이거였는데 분모는 이만큼 곱했으니까 분자를 이만큼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자가 뭐가 됩니까? 루트 21 마이너스 루트 5에 뭡니까? 제곱 플러스 제 뒷부분도 루트 21 플러스 루트 5에 뭡니까? 제곱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뭡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루트 21의 제곱이니까 뭡니까? 21 뭐가 되고? 21 마이너스 5분의 이거 뭡니까? 루트 21의 제곱 얼마? 21이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21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5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요? 26이 두 개 있네. 26이 두 개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52가 될 것이고 그냥 앞에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1 곱하기 루트 5에는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값은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냥.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설명했으니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 직접 계산하시는데, 아유, 좋아요. 2번 한번 볼까요? 어디서 보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우리 아직 수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칩시다. 뭐라고? 수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계산하랬어요. 일단 뭐 한다고요? 유리화를 시킨 겁니다. 유리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아까 수원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수원에서, 시그마 계산할 때 일반항을 유리화시킨 이유는 항을 두 개를 이항분시키려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모른다 칩시다. 유리화를 시켰어요. 유리화 시키니까 분자분모에 뭐 곱해야 돼요? 1 마이너스 루트 1을 분자분모에 곱해야 되겠네요. 그 분모는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얼마예요? 분모는 마이너스 1이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생각했죠? 얘도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분자분모에 뭘 곱했어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했더니 분모는 뭐가 됩니까? 2 마이너스 3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에 루트 2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네요. 수학은 원래 룰입니다. 알룰리 룰이에요. 첫 번째 새끼, 두 번째 새끼 있으면 그 다음 새끼도 당연히 뭐예요? 마이너스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땡땡땡땡 마이너스에 루트 1999 마이너스 루트에 2000이다.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쵸? 그러면 전체 다 마이너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전체 마이너스를 다 끄집어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 이거 뭐예요? 1 마이너스 루트 2. 쟤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쟤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생겨서 최종적으로 루트 1999 마이너스 루트에 2000.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루트에 플러스가 곧장 지워지네요. 곧장 지워지네요. 맨 앞에 과부 하나 남았으면 맨 뒤에 호레비 하나 나고 다 없어지겠네요. 그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에 1, 여기가 마이너스의 루트 얼마더라? 2000.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가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수원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수원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바로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문제죠. 자, 이걸 풀 때 우리가 앞으로 수원 시간에 이렇게 풀지 않고 수원 시간에 어떻게 풉니까? 수원 시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저께와 다시 복습입니다. 어떤 수열의 첫째, 둘째, 셋째에서 1999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일반항을 구한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긴 놈들이 일반항은 일단 걔도 분자는 무조건 뭐가 돼요? 1이 됐겠네요. 첫 번째는 1. 선생님, 나머지는 다 루트다. 이 새끼는 왜 루트가 없어요? 1은 루트 1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루트 1, 두 번째는 루트 1, 세 번째 루트 3이니까 K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K. 그 다음 놈은 얘보다 루트항이 1만큼 크죠? 뭐가 됩니까?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신다고요. 구한 일반항에다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시그마 함수를 구해야 되죠? 일반항과 마지막 항이 뭐하다? 같다. 하고 보니까 K가 얼마입니까? 1999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고 함수를 구했으니까 일반항에다가 뭐합니까? 시그마만 칠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1999까지의 루트 K 플러스 루트 K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시그마를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일반항 부분이 몇 곱습니까? 아니죠. 첫 번째인 K제곱 K3승에? 아니에요? 등비설에? 아니에요? 이항분리입니까? 네, 이항분리네요. 그때 이런 무리식은 뭘 해가지고 유리화를 시켜서 이항분리하라고 어저께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자분모에 뭐 곱하고요?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을 분자분모에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는 뭐가 돼요?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앞에 나오고 시그마 K는 1부터 1999까지의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이네요. 항상 작은 놈 앞에 쓰고 큰 놈 뒤에 쓰십시오. 자, 얘는 K인데 K 플러스 1이니까 차이가 얼마나 나니까? 1. 시그마 풀면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 중간에 다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고 맨 앞에 1 집어넣으면 루트 1이 될 것이고 루트 1이 될 것이고 뒤에는 1995는 루트 얼마다? 2000이다 해서 값이 계산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수원의 내용이었었어요. 그럼 3번 문제도 사실 똑같습니다. 3번 문제도 수원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지금 3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는 겁니다. 실시. 자, 오늘은 말이죠. 2강이 아니고 3강을 하도록 하겠어요.
뭘 배우냐면 이번 시간에 복소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진짜 말이죠. 이 2006학년도 9월 평가 모의고사 문제예요. 시간이 좀 되긴 됐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십가와 신라의 내용이 좀 나오는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다가 2007학년도부터는 십가와 신라 내용들이 거의 나오질 않고 2007학년도 수능에서는 진짜 나오질 않은 거였었어요. 근데 이 한 문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십가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 문제 때문에 십가에서 이렇게 낼 수 있으면 말에 다른 부분에서도 복소수를 이렇게 낼 수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십가를 갖다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삼게끔 만들어진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이 복소수라는 게 말이죠. 지금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중요할 것이냐 중요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십가 교과서에는 복소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십가 교과서의 복소수에 대한 내용이 수체계 때문에 들어있는데 십가에서 복소수가 중요했었던 이유가 뭐였었냐면 예전에 6차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수2 부분에 복소평면이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복소평면을 배웁니다. 복소평면을 배우는데 복소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럼 복소평면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복소평면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1학년 과정에서 복소수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복소수가 굉장히 뭐였어요? 중요했어요. 복소평면이 고등학교 수준으로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다 판단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뺐어요. 뭐라고? 복소평면을 뺐어요. 그 복소평면을 뺐으면 복소수를 배우는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복소수 왜 배운다고요? 복소평면 때문에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복소평면이 없어졌다 보니까 복소수의 중요성 뭡니까?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모의고사에서 미친 척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지난해에 내셨던 거예요. 언더스탠드? 복소수는 공부도 학생들이 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단원에서도 십가나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럴 이유가 없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십가 내야를 하는 거 조금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일단 복소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보자. 수체계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게 바로 뭡니까? 복소수죠. 복소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함께 갖고 있는 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소수 부분이라고 그래요. 허수라는 수는 가상적인 수입니다. 실제적인 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상적인 수니까 그 크기가 누가 더 큰지를 갖다 확인할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실수는 대소를 판별할 수 있죠? 허수의 특징이 뭡니까? 대소를 판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루트 마이너스 1.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는 놈이 있느냐?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되는 놈을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1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i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약속입니다. 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하게 되면? 제곱하게 되면 i를 뭐 하게 되면? 제곱하게 되면 루트 마이너스를 뭐 하고? 제곱했고 제곱이 루트가 떨어지면서 뭡니까? 바깥에 있는 제곱이니까 안에 부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래서 i제곱은 얼마가 되더라고요? 마이너스 1. i의 3승은 뭐가 되는 겁니까? i제곱에다가 i를 곱한 거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i. i의 4승의 값은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더라? 1이 됐더라. 정도는 일단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허수 루트 2i 루트 2i의 값은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1을 말하는 겁니다. 루트 3i 중에 누가 더 큰 놈이냐 하는 거예요. 실수 부분이 루트 2고 루트 3이니까 루트 2보다 루트 3이 큰 건 알아요. 근데 i가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2a하고 3a 중에 누가 더 큰 겁니까? 누가 더 큰 거야? 몰라요. 모르죠? 왜 몰라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르니까 대소를 판별할 수 없는데 이건 더 심한 거예요. i가 뭔지 자체를 알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수는 대소 판별이 불가능한 수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소수는 어떻게 생긴 놈이 복소수냐면 복소수는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 이렇게 숫자가 펴요. A, B는 뭐라고요? 실수.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1보다 i다.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복소수라고 그러고 습관적으로
항상 복소수는 어떻게 표시하라고요? 실수 플러스 허수로 표시하시는 겁니다. 이랬을 때 복소수에서 말이죠. 실수의 성질을 기억하시는데 예전에 6차 수학능력 시험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수의 성질을 크게 두 가지를 암기시켰어요. 실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첫째 뭡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걸 암기시켰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걸 암기시켰어요? 실수의 현례복소수. 현례복소수는 뭐하다? 자기 자신과 같다는 것을 암기시켰습니다. 암기시킨 게 아니고 원리까지 이해를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6차 때는 중요했어요? 안 중요했어요? 중요했어요. 복소수에서 현례복소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7차에서는 현례복소수 내용이 별로 쓸모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는 여전히 중요한 거죠. 그럼 선생님,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다 같은 이유가 뭡니까? 자, 지금 Z라는 복소수가 있었어요. Z라는 복소수가 A 플러스 BI입니다. 그 Z라는 복소수를 뭐 한 겁니까? 지금 제곱한 겁니다. 자, 여기 옆에다 A, B는 뭐라고요? 실수 이렇게 쓰셔야겠죠? 제곱해보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A제곱 플러스 2ABI 플러스 B제곱 I제곱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아까 I제곱 얼마나 했어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다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실수 부분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 허수 부분이 2ABI 이렇게 생겼네? 예. 어떤 복수를 제곱한 겁니다. 자, 첫 번째 A도 제로고 B도 제로인 경우 보세요. A도 제로고 B도 제로가 되면 이거 무조건 제로죠. 뭡니까? 제로네요. 그래서 Z의 제곱이 뭡니까? Z가 뭡니까? 제로입니다.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0이 되는 경우는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인 0을 제곱해야만 0 된다고요. 두 번째, A는 0이 아닌데 B가 0인 경우 보세요. A가 0이 아닌데 B가 0 되면 B가 0이 되면 여기가 0이 됐죠? 여기가 없어졌네요? A는 0인데 B가 0 됐죠?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Z의 제곱은 뭡니까? A제곱이 되네요. 이게 뭔데요? 실수 부분은 있지만 허수 부분이 없는 놈이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실수입니다. 즉 실수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0보다 뭐하다고? 크다가 된다고요. 세 번째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에요. A는 0인데 B가 0이 아니에요. 즉 실수 부분은 없고 허수 부분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놈을 앞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순허수라고 말해요. 실수 부분은 없고 허수 부분만 있는 놈을 순허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A가 제로가 돼서 여기가 제로가 됐죠? 여기가 제로가 됐으니까 여기가 아예 없어졌죠? A는 제로인데 B가 제로하니까 뭐만 남습니까? 마이너스 제곱 되네요. 즉 Z를 제곱한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B제곱. 0보다 뭐라고요? 작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커집니다. 실수를 제곱하면 0 됩니다. 즉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반면에 순호수를 제곱하면 0보다 뭐 한다고요? 작아진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에요. 즉 실수 부분도 있고 허수 부분도 있는 복소수를 제곱하면은 절대로 뭐가 남는다고? I가 남습니다. 복소수를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I 형태가 된다고요. 베타는 0이 아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요. 6차 때는 이렇게 다 설명을 했었어요. 확인을 시키면서. 하지만 7차에서 이런 거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7차에서는 차라리 뭐만 하시면 되냐면 말이죠. 하여튼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실수 플러스 허수를 표시한다는 것이고 I를 제곱한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직접 풀어보는 겁니다, 지금. 자, 수능이 암기화되어 가는 과목이 사실 아닙니다. 암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이 내용을 암기하고 있었던 학생은, 씨발, 이거 뭐 순호수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서 쉽게 풀을 수 있을 거 봐. 지금 수험도 하려면은 10가를 갖다가 공부하고 암기해야 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그것까지는 아니라 생각해요. 한번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두 실수 X에 대해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함을 판단하는 게 바로 뭡니까? 디터미넌트가 되겠네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AD-BC가 바로 디터미넌트. 이게 바로 행렬의 역행렬의 존재함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거? X 플러스 Y의 뭡니까? 제곱. 마이너스 A 되니까 플러스 얼마입니까? XY. 이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이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0. 그냐? 예. 그냐? 예. 예. 또 복소수의 제곱이 음의 실수래요. 복소수 z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xy이인데 항상 복소수 어떻게 표시하라고요? 실수 플러스 허수 이렇게 표시하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일부러 이렇게 써놓으셨지만 우리는 얘를 갖다 표시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괄호를 치셔가지고 실수와 허수를 갖다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뭘 썼냐면 이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제곱한 게 뭐래요? 음의 실수래요. 그럼 뭐예요? 제곱하세요. 지금 a 플러스 b를 제곱하면 이거의 제곱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뭐예요?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xy의 i 플러스 x제곱 y제곱 i제곱. 근데 i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생긴 거네요? 다시 얘도 또 뭡니까? 복소수가 있으니까 실수는 실수기 허수는 허수기 써야 되겠죠? 그 쓰니까 뭐가 됩니까? 얘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에 플러스 2배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곱하기 xy i 이렇게 생겼네요? 예. 근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음의 실수라고요. 만약 실수가 됐으면 i가 없어져야 되죠? 예. i가 없어지면 앞부분에 얘나 얘 둘 중에 하나 뭐가 돼야 돼요? 0 돼야 되네요. 예. 그럼 얘가 0이었으면 예. 얘가 0이었으면 얘가 0 되니까 뭡니까? 음수가 되네? 예. 반면에 얘가 0이었으면은 얘는 0이 아닌 거죠? 예. 0이 아니면 상관없죠? 하여튼 얘가 0이 됐으면 얘가 0 되니까 뭡니까? 제곱이니까 뭡니까? 양이나 0이 되겠네요? 예. 음의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0 돼야 되는 거네요. 예.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값이 얼마다? 0이다라는 조건이네요. 그래서 x 플러스 y가 얼마다? 3이다. 이거와 이거를 통해서 뭘 구하라? x, y 값을 계산하시오라는 말이었었어요. 사실은 복소수가 나오면 복소수를 갖다 뭐 하라고요? 항상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를 표시하시고 지금 음의 실수가 됐단 말은 i가 들어있는 부분이 어떻다고요? 없어져야 되고 왜냐면 얘나 얘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은 굳이 사전에 암기하지 않아도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중위권 학생들이 이 지랄을 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특별히 복소수를 공부 많이 안 했더라도 이 지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본다면 기본적으로 10가이드 내용도 좀 암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가이드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통달을 했어요. 수원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몇 점 받는다고? 40점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10가는 안 하고 수원을 갖다가 통달을 했어요. 못 받아도 80점 이상은 받습니다. 그러면 10가와 10나의 내용 중에서 올해 수능에 그래도 이 개념은 분명히 나올 거야 하는 것을 대표적인 것을 꼽으란다라면은 저는 어떤 걸 꼽냐면은 자취에 대해서 꼽을 겁니다. 자취. 왜냐면 행렬 문제, 역행렬의 존재 의무를 하면서 자취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내더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그거가 아닌 10가에서의 이런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까지 알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수원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수원 시간을 좀씩 하고 나중에 선생님 그래도 10가를 한번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봐야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만큼 하신 것만으로 충분해요. 이것보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더 이상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복소수는 항상 어떻게 표시하라고요? 실수 플러스 허수로.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를 보고 i고 그러다 보니까 i제곱 얼마라고? 마이너스 1. i3승은 마이너스 i. i4승이 1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말이죠. 진짜 중요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51페이지 내용입니다. 51페이지. 51페이지 이 문제는 말이죠. 진짜 이것도 10가에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지를 못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10가에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10가에서 공부가 되어 있어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또한 뭐냐면 7차 수능 첫 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차 수능이 7차가 들어오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과 10나의 내용이 뭐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작년 수능에 출제됐다든가 작년 평가원목에 출제됐다라면 정말 많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예전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올해 수능에는 이런 스타일의 10가 신나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출문제가 돼 있으니까 한번 다음 시간에 풀기는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시간이 남았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냥 마음 편하게 푸세요. I 곱하기 X 플러스 I의 제곱이 실수였대요. 자, 이거 쓰면 정기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 X제곱 플러스 2XI 플러스 뭡니까? I제곱. 이렇게 썼겠네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또 문제에서 말이죠. 사실 표현이 잘못됐어요. i의 x 플러스 i의 제곱이 실수일 때 x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얘하고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2xi 제곱 플러스 이거 뭡니까? ix 제곱이고 이거 뭡니까? i 3승이죠? i 3승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i. 그러니까는 i의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가 된다고? 지금 실수가 된다고요. 이게 지금 뭐가 된다고요? 실수가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실수가 되는데 x가 뭐인 경우? 실수인 경우. x가 뭐인 경우? 실수가 아닌 경우로 뭐예요? 나누어서 문제를 갖다가 지금 풀어본다면 가령 만약에 x가 실수였다라면 x가 실수가 되면 i 제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x가 실수가 됐다라면 뭐가 돼야 돼요? i가 없어져야 되죠? i가 없어지려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대답해봐.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되면 i가 없어지네요? 그냥? 그렇게 되면 x가 얼마든가? 1이든가? 마이너스 1이 되면 i가 없어지니까는 값은 2나 마이너스 2가 실수가 되죠. 근데 이렇게 풀으려면 i가 뭐라고요? 실수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문제 x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x가 실수라는 게 뭐일 때? 허수일 때도 이거의 값을 뭐예요? 실수가 되는 경우를 또 따져봐야 되다는 얘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x가 실수라는 말을 지금 빼먹은 꼴이고, 빼먹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는 있긴 있지만,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진짜로 우리한테 풀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1, 2봐도 그렇고, 전 2봐도 그렇고, 뭐예요?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주어진 x의 값으로부터 유리계수 방정식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이것도 사실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야, 안 할래요. 이거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설명하면은 한마디로 출제되지 않는 걸 괜히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게 만든다고요. 3차식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x가 또 실수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허수예요. 이런 거죠. 주어진 x로부터 뭐 가는 겁니까? 실계수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실계수 방정식을 통해서 값을 계산하시오라는 내용입니다. x의 값을 직접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동생이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형아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 그러면 야 이 새끼야. x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집어넣어 이 새끼야. 그리고 제곱하고 이 새끼야. 이래서 더해 병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돼요. 형 그러면 좀 모양 자세가 안 나오는데 멋있게 좀 풀어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어진 x로부터 실계수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2하고 1을 이항시키십시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루트 3i. 오른쪽에 i만 남겨놨어요? 양변을 뭐합니까? 제곱. 양변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얘가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퀄 얼마입니까? 3 되겠네? 3이 아니죠?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네? 그냥? 이항시켰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이네요? 결국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값이 0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래요? 이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이거의 차수를 갖다 뭐라고요? 떨어뜨리시라고요. 즉, 2x제곱. 2x제곱은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고요. 그래서 2x제곱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플러스 3x 마이너스니까 저 식을 계산하는 것은 x 마이너스 4를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x의 값은 이거라고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값을 계산하시오라는 게 바로 주어진 x의 값으로부터 실계수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내용인데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생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수능을 위해서 준비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3번 같은 경우는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들이네요. 자, 여러분들 직접 3번에 있는 1번 문제를 갖다 풀어보시는 겁니다. 실시. 자, 이거는 말이죠. 수열에서도 상관이 있죠. 야, 시끼야! 이 새끼 한번 볼까? 앞부분은 1, 2, 3, 4 나가고 있지. 네. 뒷부분은 i 제곱, i 3승, i 4승. 앞부분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뒷부분은 등비수열. 이런 새끼가 우리 뭐라 한다, 전문용어로. 이런 놈이 몇 급수예요. 그러면 수능에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없다고? 있어요. 몇 급수적 측면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뭐라고? 몇 급수적 측면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몇 급수적인 측면으로는 출제 가능성이 없지만 이들이 우리가 규칙성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규칙성을 찾아보면 실수가 1 있죠. 그냥? i 3승 얼마인데? i 제곱 1이 없고 i부터 시작하는군요. 지금 실수 부분을 먼저 보세요. 그럼 i 제곱이 있으니까 이 새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i 4승이 있으니까 뭡니까? 플러스 4.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6i 6승이 있겠죠? i 6승은 i 제곱과 마찬가지지? 그럼 뭐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6. 그 다음 뭐가 되었어요? 플러스 8, 땡땡땡땡. 이렇게 나가는 새끼 일단 몇 개 있어요? 50개 있겠네요. 나머지 50개는 뭘 갖고 있어요? i를 갖고 있겠네요. 그냥? 첫 번째는 뭔데? i. 그 다음에 뭡니까? 3i 3승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i 하나 탁 끄집어냅시다. 저 특히 1이야. 3i 3승은 뭔데? 마이너스 3i죠? 그 i 끄집어서 뭡니까, 얘가? 마이너스 3. 그 다음 새끼는 누구 있었어요? 5i 5승이었지 않습니까? i 5승은 얼마입니까? i. 그러니까 5i 5승이니까 얼마입니까? 플러스 5. 그 다음 나오면 누군데? 7i 7승이네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또? 50개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봤더니, 묶어봐, 이 새끼야. 묶었어? 얼마야? 2. 그 다음 너 묶으면? 그러니까 전체 아그들이 50개 있었으니까 묶으면? 25개 있었겠네요. 얼마야, 그러면? 50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한 게 50이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얼마 되고, 지금? 얼마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0이 됐겠네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으로는 수능에 출제할 수 있다고요. 수능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뭐예요?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풀어냈더니 뭐를 이용해서 풀어요? 몇 곱수를 이용해서 풀어요. 그건 아주 수능 틱하지 못한 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번은 하지마. 이거 진짜 복소수 문제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3번에 1번까지는 좀 풀어볼 필요가 있었고. 좋습니다.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집에서 여러분들이 풀어와 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숙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 예비고3 손 들어봐, 예비고3. 예비고3인데 이 문제를 풀었죠? 이 새끼는 10가 공부가 되어 있든가, 10가 공부를 많이 했든가, 아니면은 수능 준비를 갖다가 미리 해본 새끼야, 2학년 때. 언더스탠? 예비재수생 손 들어봐. 예비재수생인데 이 문제를 못 풀죠? 그러면 작년에 수능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새끼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꼭 풀어보시는 거예요. 알았죠? 다음 시간에 봅시다.